오늘도 이어서 공기조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공적의 형태는 뭐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수평형이죠. 이렇게 생긴 거는 이제 복합형이고, 세우는 거는 수직형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간혹 요 이제 환기팬이 여기까지만 공조기로 되어 있고 환기팬은 밖에 놔서 뭐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대부분 제연 겸용일 경우 이 모터 환기팬 자체가 이제 배연 기능 때문에 좀 뭐 그런 경우 아니고서는 이제 요즘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제 같이 수평형으로 박스 타입으로 해서 리턴팬까지 내장을 하는데, 서플라이 팬의 리턴 팬이 그렇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다른 용도가 있을 때는 외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루프탑 공조기나 이런 부분들이 공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있어요. 그 안에 지붕에 설치가 되는데 이 안에 코일하고 극기팬, 뭐 리턴팬 뭐 이런 게 다 내장이 돼 있는 거죠. 열기환기 있고 해서 루바까지 바로 이제 우리 옥상에 붙어 있어서 천장에 설치된 이제 루프탑이죠.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그 안에 뭐 직팬 코일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 그 타입의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재순환 공조기는 그냥 그 재순환만 시켜주는 거죠. 실내 공기 빨아당겨서 실내 공기 위에서 이렇게 이제 빨아당겨서 위에 이제 필터가 있겠고 이제 코일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또 실내로 그냥 이렇게 확 불어주는, 그 창고 같은 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계속 불어주고, 외기 들어온 거는 루프탑 공조기나 뭐 다른 이제 볼 때 외적이나 이런 거 설치해서 해주는. 뭐 이거는 그냥 마트 같은 데 간혹 이런 경우 있죠. 천장에다 그냥 이렇게 공조기를 매달아서 공조기를 매달고 덕트 뭐 이렇게 연결을 해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이제 다시 실내 재순환시키는,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외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위에서 뭐 외기를 연결할 수 있게끔 만들면 이제 외기 도입도 가능하겠죠. 대형 마트나 공장 같은 경우 그렇고요. 뭐 데시칸트 공조기라고 해서 이제 제습 공조기가 있는데, 그 뭐 수영장이라든지 반도체나 크림룸 또 습도 제어가 아주 정밀하게 돼야 되는 경우에는 제습 로터, 뭐 재생 로터 뭐 이런 게 그 안에 추가적으로 붙어서 그 냉난방 코일뿐만 아니라 제습을 해주고 재생시키고 뭐 하는 그런 그 로터들을, 제습 로터나 뭐 그 흡착 로터 같은 걸 두어서 하는 그 데시칸트 공조기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업체의 홈페이지나 이런 데서 좀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병식 공조기는 그 냉동기라든지 보일러 같은 그 냉온 열원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별동으로 저 멀리 이제 몇백 미터 떨어져서 그 다른 건물로 하나 이렇게 나가 있는 경우, 그럼 거기까지 공동구 연결을 한다든지 또 그 배관도 다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공동구만 해도 100m 끌고 가면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우리 배관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고 하니까 또 가면서 열선실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직팽식 공조기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직접 팽창식 냉매 타입의 공조기죠. 이 공조기에 이제 직접 팽창 코일이 있고, 밖에 이제 히트펌프 실외기가 있고, 가습은 이제 급수만 보통 이제 뭐 모든 건물도 화장실이 있으니까 급수는 최소한 가죠. 증기는 없더라도. 그래서 급수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저가식 가습기를, 기화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런 거 말고는 같은 건물 안에도 보일러나 냉동기는 있지만 이제 주말에 이제 뭐 회의실이나 공연장, 세미나실 이렇게 주말에 쓴다든지 야간에 쓴다든지 해서 그때 그 공조기 하나 그 대강당이나 그 회의실 때문에 냉동기나 냉각 다 돌리는 게 비효율적이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그런 대강당이라든지 세미나실, 공연장 이런 데는 이런 직병식 공조기를 설치를 많이 하죠. 가습기는 대부분 그냥 급수만 받아서 전극봉식 가습기 예전에 이제 많이 썼고요. 저가식 가습기, 기화식 가습기죠. 이런 경우 둘 중에 하나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고 대부분 이렇게 하죠. 요즘 이제 예전에는 그 냉방 전용 실외기만 두고 난방은 전기 코일로 했는데, 요즘은 다 히트 펌프 시스템 에어컨 이게 보급되고 나서는 요즘은 이제 전기 히팅 코일 쓰는 경우는 이제 아주 드물고 대부분 다 이런 히트펌프로 해서 냉난방부도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플러그팬 공조기는 보통 쓰고 있는 시로코나
그 에어포일 팬처럼 이렇게 팬 케이싱이 있는 그 팬 하우징이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그 임펠러하고 모터가 직결되어 있고 팬 그 케이싱이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이거를 공조기 안에다 그냥 붙여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점은 이 케이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모터하고 이거 연결 풀리나 벨트 이거 연결하기 위해서 공간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공조기 길이가 좀 작아지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큰 거 하나 넣을 거를 작은 거 2개나 4개 뭐 이렇게 이제 착수 타입으로 보통 가야 되겠죠. 2단 뭐 3단 뭐 옆으로도 계속 늘릴 수도 있고 이게 그 이제 장단점을 잠깐 보면 풀리나 벨트, 베어링 이런 어떤 그 동력 전달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효율이 좋아지고 유지보수 할 부분들이 없겠죠. 뭐 벨트를 간다든지 베어링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스를 주입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지보수가 편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서 마찰 손실이 발생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효율이 좀 좋아지는 거죠. 이 팬 임펠러 자체도 보면 에어포일 팬의 그 임펠러 날개예요. 그 날개 자체가 그러니까 에어포일 팬에서 껍데기만 케이싱만 뺐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날개 자체가 이제 업체에 따라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에어포일 팬처럼 이렇게 날개 이중으로 돼서 된 타입도 있고 그냥 뭐 단순하게 이렇게 박판으로 터보팬처럼 그냥 한 겹으로 이렇게 해서 만든 경우도 있긴 한데 업체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어쨌든 그건 그래도 시로코펜보다는 효율이 기본적으로 좋죠. 그다음 이제 펜이 뭐 2개, 4개, 6개 이렇게 여러 대로 나눠서 물론 이제 작은 거 하나로 되는 경우도 있겠죠. 풍량이 적으면. 근데 어쨌든 2개, 3개 이렇게 가다 보면 일부 펜이 고장 났을 때 나머지 편만 가지고도 가동이 되니까 최소한의 공조 뭐 100%는 아니더라도 된다는 그런 부분과 공기의 흐름이 기존 공기교도 약간 균일해지는 그런 장점은 있겠죠. 이렇게 하나가 가면 펜 토출구가 이제 요거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4개로 분산해서 가니까 균일하게 그 공조기 코일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길이가 좀 균일해지는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 그 풀리나 벨트가 없다 보니까 펜 풍량을 맞춰주기 위해서 인버터 제어 장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플러그 펜 공조기는 무조건 인버터 그 제어 장치가 판넬이 같이 딸려와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리모델링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어떤 풍량이나 정압도를 바꿔줄 때 인버터 회전성 바꿔주면 되니까 기존 그 일반 팬들은 풀리나 벨트를 그때마다 또 바꿔줘야 되고 뭐 풍량 안 맞으면 또 TAB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간단하고 단점은 인버터 판넬이 들어가니까 당연히 좀 장비비가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인버터 자체도 이제 사실은 모터 고장나는 것보다 인버터 고장나는 게 실제 써보면 더 많죠. 그래서 사실은 풀리벨트 베어링을 유지보수 안 하니까 유지보수 비용 부담은 적어진다고 하지만 실제 나중에 비용은 이 인버터가 나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몇백만 원 나가는 거죠. 몇 년에 한 번 나가더라도. 그래서 인버터 내구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제어 판넬 설치되는 부분에 뭐 공기도 조금 깨끗하게 좀 유지되고 뭐 인버터가 오래 가는 게 이쪽에서는 이제 유지보수의 관건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전동기 전체 소유 동력이 좀 증가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풍량 정압 뭐 이렇게 따지니까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 이제 딱 10kW가 이제 딱 걸렸어요. 10kW면 딱 될 것 같은데 이제 요거는 그 모터를 단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5kW짜리 2대가 안 돼서 5kW짜리 모터가 없어요. 그러면 뭐 6kW짜리 모터 2개를 놔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12kW가 되고 이 12kW에 의해서 판넬 브레이크나 이런 게 올라가고 또 전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12kW, 6kW짜리 2개를 해놨으니까 12kW에 맞춰서 그 동력선 끌고 와야 되고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배전 송전 부분 라인 쪽에 부담이 일단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막 그런 경우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뭐 그 똑같이 되면야 전혀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생기게 되겠죠. 실제 이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계에서는 송풍 동력은
똑같다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이제 이게 이제 10kW짜리 한 대가 설치되어 있고 6kW짜리 두 대가 돼 있다고 해서 이게 또 동력이 더 많이 먹는 게 아니다. 뭐 어쨌든 풍량 정합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이 풍량 정합을 이게 두 개가 나눠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되는 것도 이제 똑같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그거가 이제 똑같은지는 또 따져봐야 되겠죠. 이것도 시로코냐 에어포일 팬이냐에 따라 그 효율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이것 플러그 팬의 그 효율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렇게 병렬로 중첩이 되면 일반적으로 두 개 합쳤을 때 그 풍량이 다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그 모타나 저 송풍기나 모타나 여기서 이제 그 병렬 합성이냐 직렬 합성이냐 뭐 그런 거 따져보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나름대로의 그 손실이 좀 발생된다고 저는 좀 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갔을 때 동력이 절감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조금 있다고는 보는데, 업체에서는 뭐 아니다 뭐 이래저래 해서 뭐 그렇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시로코 팬이 이게 이제 효율이 좋다, 시로코 팬보다는 효율이 좋아서 아, 이렇게 모터를 갈라놔도 전체적인 동력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라고 이제 업체는 얘기하는데, 시로코 팬은 그렇다 치고 에어포일 팬보다 이게 효율이 좋으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쨌든 장비가 효율이 좋으려면, 정압을 발생시키려면 이렇게 케이싱처럼 밀폐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도는 게 훨씬 더 그 정압을 내기 좋겠죠. 이렇게 이제 크게 뻥 뚫려 있는 찬바 안에서 팬이 돌아서 뭐 이래저래 하는 부분들보단.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플러그 팬, 에어풀 팬보다는 약간 효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풍량 정압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겠지만 메이커에 따라서도. 그래서 저 부분들은 조금 이제 뭐 일단 이렇게 이제 증가될 수도 있다라고는 해놨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볼 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제 딱히 이렇게 검토는 많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외기 조화기인데요. 외기 조화기는 실내 공기를 재순환하지 않고 극기되는 공기 전량이 밖에서 들어오는 외기로 운전되는 공조기에서 100% 외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온도에 대한 아주 그 극심한 환경에서 운전이 되는 거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뭐 여름철에 35도 공기 들어와서 15도까지 떨궈서 실내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 영하 10도짜리, 15도짜리 공기를 들어와서 30도, 40도까지 가열해서 실내로 공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이런 게 이제 전해기 방식으로 운전되는 그런 그 뭐 주방이라든지 실험실, 뭐 냄새나 습기 감염 이런 부분들이 있는 반도체 공장에서도 대부분 또 이렇고요. 그래서 환기팬하고 배기 파트가 공조기에 없는 게 이제 특징이고, 동절기에서 특히나 동절기에 이제 영하 10도, 15도 뭐 이런 공기를 급격하게 한 번에 코일 한 번 거치면서 올려주기 어렵다 보니까 앞에 이제 보통 에어 코일이라든지 동파공기 댐퍼 코일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설치돼서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보통은 최소 두 번 이상은 가열을 해줘야 되는 그런 타입으로 되고, 배기 파트하고 리턴 팬이 없는 거죠. 배기하고 리턴은 그냥 그대로 바꾸고 이제 다 버리고 하는 거고, 외기만 들어와서 온도 맞춰주고 필터링해서 이제 실내 공급해 주는 거고요.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공장에서 이제 구성된 그 외조기 그 사례를 좀 해놓은 건데, 맨 첫 번째는 이제 그 데미스터가 있어서 외계에서 들어오는 뭐 물방울 같은 거, 이제 빗물이나 이런 게 혹시나 들어오면 또 뭐 문제가 되니까 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미스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히팅 코일, 먼저 이제 영하 온도 떨어진 거를 예열시켜서 어느 정도 좀 코일이나 이런 뒤에 있는 장치들, 본 장치들이 훼손되지 않게 프리히팅 코일이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필터하고 미디엄 필터, 프리 필터하고 미디엄 필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미디엄 필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리 쿨링 코일, 그 쿨링 코일도 이제 한꺼번에 다 해주기가 좀 어려워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프리 쿨링 코일이 한 번 있어서 그 외기를 한 번 1차로 냉각해 해주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이제 본 그 쿨링 코일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실내로 공급하기 위한 필요한 온도까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워터 샤워 어, 수처리 필터라고 수 필터라고 보시면 되죠. 엘리멘트나 이런 부분들에 물을 이렇게 흘려서 어, 그, 그 외기 중에 있는 그 먼지라든지 어떤 뭐 가스 성분 같은 거 그 필터로 그 미디엄 필터나 이런 것들로 걸러지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 물로 이제 걸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습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나서 그 다시 예열해주기 위한 용도로 그 히팅 코일이 이제 뒷부분에 있죠. 그러면 겨울에는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난방 코일이 되는 거고요. 겨울에 이제 다시 2차로 가열해주는 그런 코일이 역할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가습기 있고요. 풍량, 외조기는 풍량이 엄청 나고 겨울에는 또 가습해주는 양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다 스팀 방식으로 하죠. 그 전기 보일러 발생된 전기 가지고 하는 형태로 기화식이나 뭐 저가식 이런 걸로는 그 충분한 그 가습량이 나올 수가 없어서 그런 이제 팬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데미스터가 있어서 이쪽에 그 가습기나 이런 데서 혹시나 또 물방울이 생겨서 그 부분들이 또 실내로 가면 반도체 공정에 어떤 에러 발생 요인이 되니까 그 가습기에서 발생된 그 수적을 앞에 코일이나 이런 데서도 비산되고 뭐 이런 워터 샤워나 이런 데서 이런 것들을 걸러주기 위한 데미스터가 2차 측에 한 번 더 팬 다음에 한 번 더 있고요. 뭐 케미칼 필터 이런 것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이제 추가로 설치하고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나갈 때 최종적으로 헤파 필터 거쳐서 나가게끔. 그래서 팬이 있고 팬 터틀 측에 저런 헤파 필터하고 데미스터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반도체 있는 사례고요. 뭐 이런 부분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뭐 일반적인 건물의 식당이나 이런 용도 실험실에 설치되는 외조기 이런 데서는 뭐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죠. 그런 데는 이제 바로 이제 흡음 첨바에 수송기 거쳐 실내로 가면 되는 거고. 데미스터, 프리팅 코일, 미디엄 필터, 그리고 콜 파트, 좀 뭐 그런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헤파 필터까지. 다음에 이제 공조기의 그 드레인과 작업 방질입니다. 공조기 그 드레인 배관할 때는 봉수 깊이가 중요하죠. 그 공조기 중간에 코일 파트 있는 부분에서 결로서 생긴 부분들이 밑에 드레인팬에 떨어지고 그 드레인팬에 떨어지는 것들이 이제 보통 트랩을 써서 이제 바닥 배수라든지 드레인관, 공조 드레인관에 그 연결을 해주는데 이 공조기 이 코일 파트 있는 부분이 그 안에서 음압이 걸리게 돼 있어요. 그 극기팬의 흡입축이라서 극기팬 흡입축이다 보니까 이제 음압이 걸려서 물이 그 정상적으로는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팬 운전 시에 보면 코일에서 이제 이렇게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음압이 걸려서 이 코일에 차있던 물 평상시 코일에 이제 이렇게 차 있는 거죠. 코일에 이만큼 차있던 물이 공조기 가동이 되면 팬 때문에 음압이 걸려서 이렇게 빨리 올라와요. 그러면 물이 이만큼 이제 차 있는데 이만큼이 공조기의 그 내부 기내 정압, 기내 음압이죠. 기내에 걸리는 그 음압보다 이 봉수되는 이 높이가 더 높아야만 어쨌든 계속 응축수가 떨어지면 더 이상 물이 이제 빨리 오지 않아서 이제 이렇게 트랩을 넘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 봉수 깊이가 이제 중요한데 그 봉수 깊이가 여기 이제 H죠. H고 L은 여기 이제 L이죠. 트랩에서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요 높이하고 H는 요 꺾어지는 부분 물을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음압을 발생시키는 음압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높이죠. 그래서 보면 공조기 그 기내에 걸리는 음압이라고 봐야죠. 음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10mm 마이너스 10mm AQ냐 20mm AQ냐 이렇게 쭉 해서 했을 때 요 걸리는 물의 봉수 깊이가 그거보다는 지금 높죠. 20인데 25. 30mm AQ에 그 음압이 걸리는데 40mm의 그 봉수 깊이가 되니까 더 이상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질 않는 거죠. 물 높이가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올라가질 않고 공조기 쪽 위로 더 빨리 올라가지 않고 계속 물 높이가 유지가 되면서 차는 만큼 이제 이렇게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제 요 깊이들을 해주려고 하다 보면, 요 L은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작업 방지는 공조기 하부에 이제 그 방진 패드인데, 그 밑에가 어떤 실이나 소음에 민감한 그런 그 환경인 경우에는 공조기에서 그 가동 중 발생되는 소음이나 진동을 이제 차단해주게 설치를 하는 거고,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조적으로 벽돌로 틀을 쌓아요. 틀을 쌓고 그 주변에 아이소핑크 그 단열재를 넣고 아이소핑크를 넣는 이유는 안에 있는 그 본 패드와 밖에 있는 틀이 따로 놀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작업 방진기를 설치를 합니다. 작업 방진기는 안에 이제 고무 마운트가 있고 거기에 볼트가 있고 위에 그 고무 마운트하고 밖에 주물로 된 케이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볼트가 있는데, 나중에 이 볼트를 쪼으면 요 윗부분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여기가 낙서산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주물 그 상부 하우징 그 얘는 이제 턱걸이가 있는데, 이 턱걸이는 철근을 걸쳐 놓는 턱걸이에요. 철근을 여기 거쳐 놓고 요 위에 얹어 놓고 이렇게 얹어 놓고 이쪽으로 철근 배관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 볼트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콘크리트가 묻지 않게 이제 나중에 돌려야 되니까 밖에 이제 이런 그 PVC 캡 같은 걸 씌워놓은 상태이고요. 그 맨 밑에 바닥에는 이제 그 보온재를 깔고요. 아니, 보온재가 아니라 필름을 좀 깔고요. 콘크리트 치고 나서 이제 이 패드를 들어 올리거든요. 그 콘크리트를 이제 친 거예요. 그리고 요것들이 다 작업 작업 방진 밑에 들어 매물이 돼 있는 거고요. 그 볼트 나중에 이제 위에 요 캡들을 이제 풀어낸 다음에 조금씩 돌려줍니다. 하나씩 지금 요 캡들이 있죠. 나사를 이제 이렇게 전동으로 쭉 조금 돌리고 좀 돌리고 쭉 간 다음에 다시 또 돌리고 이래서 이걸 조금씩 1mm, 2mm씩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쭉 이걸 들어 올려서 이 밖에 맨 처음에 조적 써놨던 이 조적하고 같은 면까지 이제 딱 올려서 요 이음의 부분은 코킹을 하는 거예요. 코킹.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장비를 올려놓는 거죠. 이 밖에까지 가는 게 아니라 장비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이제 안에 본패드를 치고, 밖에 이거는 그냥 콘크리트 타설하기 위한 그냥 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조적으로 해놓으니까 나중에 뭐 지나가다 밟고 장비 올리다가 깨지고 이런 게 많아서 요즘은 이걸 찬넬이나 철판으로 접어서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거 밖으로 쏟아지지 않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또는 이 틀 자체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요즘은. 그냥 이쪽에다가 이 틀 대신에 일단 그 유로폼이나 합판 같은 걸로 해서 일단 틀을 만들어서 우리 콘크리트 타설할 때랑 똑같이,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작업을 쫙 들어 올려요. 이 밖에 이제 이게 없겠죠. 안에 있는 본 패드만 있는 거죠. 요 아이스핑크하고 조작이 없이. 그러면 나중에 여기 없겠죠. 그러면 패드가 바닥서 이제 25mm든 50mm든 뭐 그만큼 이렇게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바닥하고 그 떠 있는 그 틈새만 뼈갑재 놓고 이제 코킹으로 이렇게 마감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밖에 패드는 밖에 이 테두리는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좀 나은 것 같아요. 나중에 자꾸 깨지고 뭐 넘어지고 그런 하자들이 좀 많이 생겨서. 공기조학의 운전 중 점검 사항은 뭐 펜이나 그런 부분들 봤던 그런 내용들 대부분 기반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주기적으로 이런 펜 벨트 장력이나 이런 것 좀 확인해 주시면서 모타 그 벨트 정렬이나 이런 상태에 맞춰서 좀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터가 오염되는 경우가 많아서, 필터가 오염되면 이제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되고, 코일도 그 필터에서 이제 100%다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들 때문에 먼지가 많이 생겨요.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데 가면 몇 달만 돼도 이런 상태가 되기 십상이에요. 분진이 많은 공장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세척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필터 청소, 프리필터나 이런 거 청소하기 위해서 공주실은 수전에 한 개씩이 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 트랩이나 이런데 잘 되고 있는지 좀 확인을 좀 해보고요. 공조기 팬도 오염이 되면 뭐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공조기 가동 중에 봉수 트랩 높이가 부족해서 결로수가 제대로 배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인데다가 또 이제 여기 지금 저가식 가습기가 있죠. 기아식 가습기에서 흘러내리는 물 때문에 지금 요 그림상에 보면 이제 물이 요만큼까지 내려왔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해 보고, 결로수 코일 표면에서 비산되는지 봐서 이 풍속들이 제대로 나오는지 이런 거 한번 보고, 그리스 주기적으로 이제 보충을 좀 해줘야 되겠죠. 뭐 나머지 내용들은 좀 보시면은 다 일반적인 내용들이라서 이해되실 거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동파광지 히터 뭐 이런 거 잘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앞에 이제 요 전동기라든지 선풍기 관련된 부분들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과 이제 뭐 거의 같은 내용들이니까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이제 그 냉난방 공조기에 냉난방 용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겨울철에 난방을 해주는데 그 실내에서 야 찬바람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시설가로 연락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과도한 외기 도입에 따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냉방이나 난방할 때 공조기에서 그 외기 도입량이 아까 이제 앞에 부하계산서 봤지만 전체 급기량인 그 16,000 CMH인데 외기 도입량이 약 55%인 88,600 CMH인가 이랬죠. 근데 아까 그 공조기는 사실 외기 도입량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조기 자체가 로비 홀용 공조기였거든요. 로비 홀에는 뭐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해서 그 바닥 면적당 제시 리먼이 좀 많이 잡히는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외기 도입량이 극히 풍량이 55%였지만 일반적인 공조기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사무실용 공조기나 이런 거 보면 한 30%대 내외예요. 그래서 이제 30%대의 외기가 들어오고 나머지 70%는 실내 공기가 합쳐져서 이제 공조기 코일에서 그거를 냉방이든 난방해서 이렇게 실내로 공급을 해주게끔 공조기가 이렇게 설계가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예를 들어 30% 외기 도입량이 이제 고려가 돼서 설계된 공조기에 야 실내가 좀 깝깝하다 좀 외기 도입을 좀 더 늘려라 뭐 이래 갖고 외기를 뭐 60%나 또 심지어 전외기로 그 돌려버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코일에서 그 냉각이나 난방 해줘야 되는 그 코일의 용량이 부족해져서 실내 충분한 온도에 급기가 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일단 냉난방 용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고, 뭐 그 이전에 자동 제어 밸브라든지 정유량 밸브 이런 거, 또 이 앞에 있는 그 스테레나 같은 거에 이물질이 안 꼈는지 이런 그 기본적인 그 여론 흐름이 잘 되고 있는지 봐야 되고, 또 전기 코일 같은 경우는 전기 트랩이나 음축수 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되겠죠. 그 냉난방 용량 관련된 부분들은 보통 저런 제어 밸브나 스테레나 이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외기 도입량이 적당하게 설계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뭐 이제 전체 공조배관 계통에서는 차 밸브를 메인 헤더에서 너무 많이 열어놔서 말단까지 유량이 제대로 잘 안 도는 경우도 있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